네, 지난 영상에서 이제 퇴적 구조에 대해서 했고 환경에 대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환경 부분 조금 많아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칸으로 옮겨가지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가실게요. 자, 환경은 일단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거 딱 얘기를 해보자면 육지가 있죠. 육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네, 바다가 있죠. 조금 멀리 뛰어서. 바다가 있고, 자, 그 사이에 네, 연안이 있습니다. 연안이라고 해서 육지와 바다 사이 그 언저리를 연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요. 자, 육지에는 일단 대표적으로 나오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선상지입니다. 선상지라고 해서 alluvial fan이라고 얘기를 해요. fan이니까 뭐예요? 부채꼴 모양이에요. 부채꼴 모양이고, 그래서 보면은 요런 형태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와르르 쏟아지는 부분인데, 이거는 위에서 본 모양이고요. 밑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경사가 급하고 그 다음에 경사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 경사 급한 부분에서 이렇게 퇴적물들이 내려오다가 경사가 낮은 부분을 만나게 되면서 속도가 급감을 하게 됩니다. 속도 급감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와르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서 보게 되면 바깥쪽으로 갈수록 그레인의 사이즈, 그러니까 입자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입자 크기는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분급은 좋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은 요쪽 위에, 그러니까 쏟아지는 요 상부 부분이 굉장히 입자 크기가 큰 어떤 자갈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소리가 되죠. 그래서 선상지였고요. 선상지에서 보통 심화된 문제들이 조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천입니다. 두 번째는 하천. 자, 하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강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S자로 움직여요. S자. 그래서 이렇게 S자로 움직이는데 뱀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사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른다 하면요. 지금 내려오는 이쪽 부분이 요 유속의 요 부분은 유속이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긴 계속 침식이 됩니다.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침식이 일어나고요. 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유속이 느려요. 유속이 낮기 때문에 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퇴적되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포인트 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인트 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사행이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하천이 발달을 하면 할수록 사행이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S자가 조금 더 심한 S자로 요렇게 됩니다. 심한 S자로. 그러니까 강도 너무 돌아가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이 길 따라 가지 않고 요렇게 뚝 잘라서 요 부분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 요런 식으로 되게 되죠. 그래서 새롭게 지금 잘린 부분은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이쪽으로만 물이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죠.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물이 증발을 해서 물이 마르게 되고요. 마르게 되면서 이제 땅으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땅으로 굳어지는데 그 전에 호수가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초승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 다음에 초승달처럼 생겼다 해서 우각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부분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는요. 육지에서 세 번째는 사막입니다. 사막이고요. 사막에서 주로 일어나는 어떤 퇴적의 형태는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죠. 바람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사구, 풍향의 사구, 그 다음에 어떤 모양이 있냐면 요런 식으로 어떻게든 그림을 조금 그리면 요런 식으로 보면은 여기도 완만한 경사, 급한 경사. 그래서 바람의 이동 방향은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런 형태도 있어요. 요런 형태도 있는데 이쪽 안쪽이 급한 경사고 여기는 완만한 경사고 해서 바람의 방향. 요런 식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요. 사구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구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 했을 때 바람의 세기 같은 경우에는 바닥면에서 가장 약하다가 위로 갈수록 이렇게 세지는 경향이 있어요. 바람의 세기 표시를 해줄게요. 바람의 세기를 표시를 해주면 이쪽 지금 스토 사이드 부분에 있는 경사각이 한 10도에서 12도 정도고요. 그래서 얘를 윈드와드라고 얘기를 해요. 윈드와드 서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맞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쪽 부분에서 우리 유수에서 했었듯이 유수에서는 유수의 분리가 일어났었는데 여기서는 모래가 분리가 돼요. 모래 분리가 되면서 이쪽 내려가는 요 부분 리사이드입니다. 여기가 슬립 미끄러지는 부분이라고 해서 슬립 페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모래기 때문에 모래가 무너지는 최대의 각도, 버틸 수 있는 각도 33도에서 44도. 그래서 요 미끄러지지 않고 버티는 이 각도를 뭐라고 하냐면 안식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공구 개정 교육 과정에서 모래에 관련돼서 나왔을 때 문제가 한 번씩 나왔거든요. 이것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육지에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빙하입니다. 빙하. 빙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곡빙하가 있어요. 곡빙하가 뭐냐면 이렇게 골짜기에 빙하가 있는 거죠. 빙하가 얼어 있습니다. 그런데 빙하가 녹아요.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녹기 시작하니까 녹으면서 하강을 하게 됩니다. 빙하가 하강을 하게 되면 자, 이쪽 부분이 녹았으니까 물이겠죠. 그러니까 거대한 물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얼음 덩어리가 드드드드득 끓고 지나가요. 그러면은 표면의 퇴적물들을 어떻게 돼요? 잘리죠, 지금. 네, 표면의 퇴적물들을 잡아 뜯어서 올립니다. 표면에 있는 퇴적물들을 내려가면서 뜯어가지고 같이 내려가요. 다 잡아 뜯어서 끌고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하강을 해서 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으면 퇴적물만 남게 되죠. 퇴적물만 남게 되면서 자, 그러면 이 남은 퇴적물들을 한번 봅시다. 갑작스럽게 뜯어져 올라온 애들이죠. 올라져 온 애들이니까 각이 져 있을 겁니다. 각져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크기가 크겠죠. 그래서 여감 종류가 많고요. 그 다음에 분급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모래도 있을 거고 돌멩이도 있을 거고 뭐 자갈, 진흙 같은 모든 다양한 크기들이 다 같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급은 불량합니다. 이렇게 지금 육지에서 나오는 퇴적 지형들을 다 했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스터해 주신다면 수능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아무런 어떤 제약이나 힘든 부분이 없을 겁니다. 그럼 연안 부분 한번 봅시다. 자, 연안은 뭐냐면요. 일단은 육지와 바다 사이에 어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삼각주입니다. 삼각주는 영어로 델타예요. 여러분들 델타 물리하는 친구들 아실 텐데요. 델타가 뭐죠? 삼각형이죠.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모양의 어떤 그거를 삼각주로 얘기를 하는데 델타의 정확한 뜻은요. 물 위에 떠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채로 만들어진 어떤 물과 관련된 모든 퇴적물들을 얘기를 하죠. 퇴적물들이 만든 퇴적층, 어떤 퇴적 형태를 삼각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가장 큰 특징은요. 물 위에 떠 있는 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층리가 형성이 됩니다. 사층리가 형성이 되고요. 결국에 물 위에 떠 있는 채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유속 차이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주가 생기는 어떤 가장 큰 세 가지의 요인들을 보게 되면요. 제일 처음에는 자, 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동에 의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조수 간만의 차, 그러니까 조차에 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이 우세하냐, 그다음에 파동이 우세하냐, 그 다음에 조차가 우세하냐에 따라서 이 삼각주의 어떤 형태가 달라집니다. 강이 이렇게 우세한 애들을 보게 되면요. 조금 옆에 빼서 할게요. 강이 우세한 친구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표적 예시는 미시시피, 그죠? SSI 미시시피 강인데요. 이거 한번 쳐보시면 미시시피 델타를 쳐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새 형태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새의 발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다 해서 버드풋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각주인데도 같은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요거 낙동강 하구 에코 델타인가 그거 있죠. 그거랑 이렇게 무조건 삼각형 형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세 발의 형태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조차가 강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조차가 강했을 때는 요런 식으로 이런 일자 형태로 요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겐지스 강에 있는 델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적당히 리버랑 타이드가 섞인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거 한 리버 60에 타이드 40을 섞어 가지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섞어가지고 보게 되면 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선상지랑 비슷한 이런 삼각형의 델타들이 나오게 되죠. 얘는 대표적 예시가 마하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구글에 지금 한번 쳐보세요. 쳐서 한번 보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형태들이 직접적으로 예시들은 나오지 않더라도 응용으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웨이브에 의한, 그러니까 파동이 우세한 거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파동 모양처럼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퇴적층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파도가 만든 어떤 형태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삼각주 부분에서도 파동 형태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한 부분, 대표적인 연한 부분 하나를 더 보게 되면 어디일까요? 네, 조차가 나오는 우리 갯벌이 나오는 조간대가 있죠. 조간대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 리액티브 서페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만조 때 들어갔다가 간조 때 나오면서 깎이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빈 봅시다. 해빈은 빛이죠, 빛이.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들어간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튀어나온 부분을 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모든 에너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튀어나온 모난돌이 정 만든다고 뭐 다른 말이긴 하지만요. 자, 이렇게 높은 에너지가 이렇게 집중이 되면서 여기에 높은 에너지가 집중이 되면서 얘가 깎여요. 근데 얘는요, 많은 상대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에너지들이 깎이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한 에너지들이 모이면서 여기에 퇴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해안, 그러니까 비치가 형성이 되죠. 비치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해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 아니고요. 연한 평행류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 부분 자체가 G2에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까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연한 평행류 같은 경우에는 연한을 따라서 평행하게 흐르는 흐름이에요. 보면은 들어올 때랑 나갈 때의 각도, 그러니까 이 유수의 어떤 각도 차이, 방향의 차이에 의해서 유수가 어떻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이렇게 해안이 있어요. 해안이 이렇게 있는데 파도가 들어올 때는 약간 각져서 들어옵니다. 요거는 뭐 수심의 한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파장이 변하면서 조금 각져서 들어오게 돼요. 이 각져서 들어오는 이 팔을 뭐라고 하냐면 스워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스워시가 각져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다 들어오겠죠. 들어오게 되는데 항상 빠져나가는 백워시일 때는 항상 수직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비스듬하게 나갔다가 나갈 때는 수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퇴적물들이 어떻게 돼요?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니까 퇴적물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해안과 평행하게 해빈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퇴적물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해빈이 이동하니까 퇴적물도 이동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자, 해빈이 이동할 때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파장이 이 유수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합치면은 이런 식으로 가죠. 이 방향을 이렇게 흐르는 걸 연한 평행류라고 얘기합니다. 이 연한 평행류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기다가 적어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이렇게 많이 있어요. 똑같이 곳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한 평행류가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곳에서 퇴적물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벽 하나를 이렇게 세워요. 벽 하나를 세워요. 이게 뭐냐면 사주예요. 샌드베리어. 사주입니다. 샌드바. 사주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길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길어지면서 얘를 막아요. 막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석호가 됩니다. 우리 동해에 되게 많죠. 막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늪지가 되고 물이 빠지니까 늪지가 되고 그 다음에 습지가 되고 그 다음에 메워지게 되겠죠. 요 부분, 자, 해빈의 가장 중요한 게 연한 평행류고요. 이 연한 평행류 때문에 뭐가 생긴다? 사주랑 석호가 생긴다까지도 여러분들이 연계해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외우는 부분 없죠. 다들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자, 바다는요. 바다는 해안 가서 더 하겠지만 자, 요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좀 과장해서 경사를 그렸는데 경사가 이것도 6도가 안 돼요. 자, 여기 제일 위에 여기 육지가 있고요. 바다가 시작되고
얕은 곳, 경사가 완만 얕은 곳을 뭐라고 하냐면 대륙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륙붕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경사가 상대적으로 급해지는 부분이 대륙 사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륙 사면을 지나고 더 깊어지면은 굉장히 큰 평원이 펼쳐집니다. 이거를 대륙대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가 퇴적 구조였고, 이제 퇴적 지형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다 외우는 경향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지우각 1 자체가 워낙에 문제 낼 내용들이 많아서 저번에 지우각 1만큼 달달 외우는 형태보다는 어떠한 그 지형이 있으면, 그 다음 지역을 제시를 해주고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을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저와 함께 같이 다루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